수사본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화려한 숫자를 보여줬는데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아진 건지 앞으로의 성장률이 혹시나 꺾이게 되진 않을지, 그리고 빅테크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혹시 거기에서 메모리칩 가격이 너무 뛰어서 이 캐펙스 투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라는 약간의 힌트라도 준다고 하면 메모리 힘들지 않을까란 이야기, 그리고 하반기 금리에 대한 다양한 우려감들이 어느 때보다 오늘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유독이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기존 우리나라 증시 전체 시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장. 이거 수급 감당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도 오늘 시장에서 참 많이 공존했습니다. 공포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시장, 오늘장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진단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정말 그래도 완전 장 초반에는요, 좀 순환매도 도는 것 같고 수급의 볼륨이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야 그 힘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쭉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바로 크게 밀렸고요. 서킷까지 나왔죠. 역대 12번의 서킷 브레이커인데 올해만 6번째, 그리고 1개월 내에만 4번 발동을 했습니다. 점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시장 안에서 소나기는 눈을 감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28만 원대까지 밀린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인지 끝에는 좀 말아 올린 부분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굉장히 커플링된 현상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장중 초반에는 양전을 했었습니다만 쭉 코스피와 함께 밀리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히 원익 IPS의 9% 급락 굉장했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의 투심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 속에서 오늘 그래도 좀 버텨준 종목들을 뽑자고 한다면 순환매 쪽에서 실적을 받아갈 수 있는 인바운드 호조 쪽의 이야기들, K뷰티라든지 엔터 쪽이 약간은 움직여줬다라는 거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이제 13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SK하이닉스는 3년 중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위주로 계속 매도 물량을 거의 폭발적으로 계속 출회해내고 있는 외국인, 지금 1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보다는 오늘 개인이 더 그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기관과 함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한 포지션이 눈에 들어왔고요. 개인과 기관의 소폭 매수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어느 쪽에 좀 집중되어 있을까요? 장바구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반도체의 기판 쪽, 소재 쪽,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담아낸 게 눈에 보입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기판 쪽에서의 오늘 순매수 상위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덕전자, VM, 원익 IPS, 테스 같은 확실히 소부장 쪽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쪽에 네이버라든지 SK 같은 종목들도 눈에 들어오네요. 현대로템 오늘 4% 급락했지만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으로 이 현대로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지만 주가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내일장에서는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잡힐 수 있을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장바구니로 넘어가 봅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들 담았을까요? 엔터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름 올리고 있고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려줬죠. S51 이제 실적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주 쪽에서 오늘 담아냅니다. 그리고 금융주 연일 담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꾸준히 이름 올리고 있는 대한항공도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K뷰티 그리고 경기방어 쪽의 식품주도 이름 나란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프터 장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거래량이든 상승률이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애프터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볍게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7%대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SK스퀘어도 그래도 조금은 말아 올리나 했는데 애프터장에서도 크게 강한 탄력이 낙폭 축소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도 여전히 10%대의 급락세에 머물러 있고요. 현대차도 5% 하락에 질려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좀 하회 기대감이 들어왔었던 바이오주가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2차 전지, 로봇주의 투심은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일장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반등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나와줄까요? 추세선이 꺾이진 않았는지 다양한 부분들이 참 우려가 됩니다. 하나씩 맥점 잡아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급등주 CSI 열어봅니다. 오늘 임광근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녕 못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급락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커져가는 변동성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건 아닐까 괜히 우려가 됩니다. 오늘 장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화요일마다 이렇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위원님 볼 때 화요일과 금요일이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과 금요일, 네. 맞아요. 화요일 날이랑 금요일 시장. 야, 요즘에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게 지치죠. 하락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락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22년도 1월 달부터 22년도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아주 미국에서 강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빅 스텝을 밟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수가 6개월 동안 우하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AI 반도체 실적과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6개월간 우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오늘도 또 코스피에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죠. 서킷 브레이커는 하락할 때 하락이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나오게 되면 1차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증시 역사에서요. 오늘까지 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총 12번이 걸렸어요. 12번이 걸렸는데 26년도에만 6번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코스피가 8%씩 급락했었던 이유들을 보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로 급락했었고 또 포드에서 대우차 인수를 하지 않았고 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이유를 찾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만한 대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주식이 또 떨어지니까 각종의 기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제 해석을 갖다 붙이게 돼요. 가격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물량이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전형적인 반도체 후기 상승 때 나오는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가격적으로 공급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물량이 많이 팔린 게 아니라 반도체를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이 되기 위해서 또 시장이 꺾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실물 경제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AI에 정말 버블이 터지든지 투자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실적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변동성과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큰 것이 맞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2%만 급등해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 10년간의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도 아니고요. 코스닥은 한 번씩 그럴 수 있어요. 코스닥은 한 번씩 3% 이상, 5%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2% 이상 상승해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건데 2% 이상의 하락이 아니라 5%요? 장중에 7%, 8%씩 떨어지는 이런 일이 지난 10년간 없었어요. 이렇게 자주 변동성이 발생됐던 게 없었습니다.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요. 북한에서 군사행동을 하거나 미국에서 뭔가 위기가 터졌다 할 때 갑자기 다음날 급락하고 또 회복하는 모습들이 발생하지 그냥 삼성전자 때문에 하이닉스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던 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겪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의 주식시장은요. 산전수전 다 겪으셨던 우리 투자자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야 이건 정말 금융위기 때 변동성 보는 것 같다 하실 만큼 힘든데 최근에는 또 증시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막 계좌를 트시고 주식을 하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시청자님들께서는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정말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후회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의 이 변동성은 방향성은 아닙니다. 네,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락장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졌지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코스피 시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2022년도에 말씀을 드렸던 만큼 2022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당시 제가 이 색칠 한번 해볼게요. 1월부터 6월 달까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술적으로 이 검은색 선 있죠? 이 검은색 선 아래 차트가 놓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 전체는 방향은 상승인데 최근 6월에서 7월 달에 변동성이 확대된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단기간엔 하락한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장일 때와 중장기적 추세가 상승장일 때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22년도 시장에는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장이었고 미국도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반등하면 다시 떨어져요. 반등의 힘이 약하고 악재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고 호재가 약발을 받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요. 호재가 약발을 받아요. 물론 예민합니다. 어떤 이슈나 노이즈가 터지게 되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안 깨진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 급락했었을 때 6월 8일 날 저점이 이 구간이고요. 지금도 6월 8일에 첫 번째 급락을 했었던 그 저점의 구간입니다. 6월 8일은 6월 달에 처음으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증시는 변동성이 커졌지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난 11번, 오늘까지 12번인데요. 지난 11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나서 다음날 증시가 어땠냐? 9번이 급반등했습니다. 네, 2번은 못 올랐는데 2번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급나가면 다시 또 급반등하는 이 상황.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급등 나가는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님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주식을 매수해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실 겁니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님들은 이 정도까지 주시장이 오르고 이 정도까지 변동성 보이게 되면 추가 매수도 이미 다 하셨고 신규 진입도 이미 다 해놨을 거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찬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특이점이 온 차트 코스피와 굉장히 비슷한 종목으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히려 실적만 보면 퍼펙트했는데 네,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하락에 대한 원인은 그냥 수급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하락하니까 네.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모건 스탠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모건 스탠리가 과거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Winter is coming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저승사자로서 주시장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2024년도, 2023년도 이 부근으로 해서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떨어졌죠. 자, 오늘 또다시 한번 더 삼성전자 호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의 실적은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뛰어넘는 전 세계 법인 중에 제일 실적을 잘 낸 것입니다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지니까 악재가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성과급을 많이 지급해서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도 아니고 실적이 기대치를 못 간 것도 아닙니다. 실적은 80조 원에서 100조 정도 예상했었고 성과급 안 받으면 100조 원이 넘는 실적이죠. 자, 중요한 건 3분기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출하 가격을 20% 인상했다는 겁니다. 인상했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판매하는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많이 팔고 싶어 할 때 때로는 가격이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되면 할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할인이 아니라 할증을 했습니다. 가격을 올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분기와 4분기 때도 계약은 엄청 잘 됐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꺾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6월 달에도 변동성은 확대됐었는데 실적은 안 깎았고 오늘도 분명히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이래서 피곤하게 되죠. 자, 우리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명확히 이 세 가지가 발생했을 때 매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면서 반도체에서 계약이 파기될 때입니다. 이러면서 가격이 꺾이는 상황이 나오거나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AI 반도체 쪽으로 크게 경기가 살아났고 경제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이 상황이 침체 국면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된다고 한다면 주식을 팔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떤 상황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죠.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주식은 제가 그래서 계속 신용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담보대출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계속되면 신용과 담보대출을 썼었을 때 내 의지와 다르게 강제로 청산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근데 그 강제 청산을 당하면 거짓말처럼 시장이 급등하고 신고가를 갑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식을 홀딩합니다. 근데 어떻게 홀딩하냐면 현금으로만 투자해서 홀딩해야 됨을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죠. 자, 삼성전자 오늘의 가격으로 정말 중요했던 가격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의 가격에서 제일 중요했던 가격은 225만 원이었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10시 30분에 반등을 시도했는데 10시 30분에 반등을 실패하면서 2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것이거든요. 자, 내일 빠르게 삼성전자는 30만 원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는 225만 원 이상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다시 32만 원으로 가고 35만 원으로 가고 40만 원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내일 SK 하이닉스와의 가격, 그때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앞으로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장 저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특이점이 온 차트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나 반도체 종목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에이직 쪽의 가온칩스는 화려한 상승, 그리고 현재 애프터장에서도 시세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상승, 가온칩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부터 조금씩 이제 나왔던 게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입니다. 네. 자, 2023년 이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서 매 분기마다 계속 적자를 겪어왔습니다. 작년 1년은 파운드리에서 6조 원의 적자를 겪었는데요. 자, 그런데 2026년 6월에 들어와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대략 3년 만에 파운드리 월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26년 3분기가 되면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HBM이 HBM4를 쓰고 있죠. 6세대 HBM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HBM4가 하반기가 되면 이제 주류가 되게 될 텐데요. HBM4는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칩을 여러 개를 12개씩, 16개씩 쌓아 올리는 게 HBM이잖아요. 이 HBM의 제일 첫 번째 단을 베이스라고 하고요. 칩 하나를 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가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HBM4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파운드리 가동률이 상승한 탓이죠. 자, 이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같은 기업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중소형 파운드리를 담당하는 가온칩스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파운드리 쪽에서요, 메모리 쪽에서 말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흑자 전환을 할 것이 예상되면서 바닥에서 크게 반등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확인이 됐을 때, 특히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를 겪어왔다가 흑자 전환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저가, 그리고 가격상으로도 저가,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저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차트 한번 볼게요. 가온칩스가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지금 딱 여기까지 빠졌어요. 올해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제로 흑자 전환이 못 돼서 코스닥 주가 급락할 때 떨어졌죠. 자, 지금의 이 시점은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임강빈의 컨빅션 시간에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린 주식입니다. 오늘 같은 반도체가 급락한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온칩스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6월부터,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이 파운드리가 흑자로 전환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추측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대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챙겨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장 안 좋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도 검토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종목들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 LNC바이오, HFR, 세미파이브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가온, 전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전선주도 잘 가다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급락이 좀 짙었는데요. 위원님, 오늘 가져오신 이유는 내일 이렇게 해봐라란 전략을 얘기해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와 전선을 지금 같이 봐야 되겠죠. 네, 묶어서 맞아요. 봐야 되는 섹터죠. 왜냐하면 전선 전력 기업들이 올랐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의 팹 투자 확대였죠. 서남권에서 반도체 팹을 짓고 데이터 센터도 짓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 인프라가 필요했고, 그 안에서 전선 전력 기업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 오늘 반도체가 떨어지고 반도체가 약하면서 전력 전선도 같이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26년도 3월 달 전쟁이 있고 4월 달에 휴전하면서 반등했을 때 시장을 이끌었던 딱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 전선전력입니다. 이 전선전력 기업들이 5월 달까지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추후 현대차와 LG 피지컬 AI 기업이 올라가게 되죠.
이 3월 달 이후로는 딱 이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결국 돌고 돌 거예요. 왜냐? 여기는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하게 되면 전선전력 기업들도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온전선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약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주식인데요. 상한가를 가고 나서 주식이 조정을 받았어요. 자, 지금의 이 조정 자리 7월 셋째 주에 무상증자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투자를 하면서 또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자,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온전선을 공략하실 때는 이 구간 23만 원 정도 되는 구간대에서 25만 원 사이를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8만 원에서 30만 원 가격권 말씀드리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20만 원이 이탈되면 가온전선을 지금에 공략한다면 손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SK하이닉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25만 원까지의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 어떻게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지 내일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먼저는 22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7월 3일 날도 7월 2일 날 급락했었죠.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10분봉인데요. 7월 2일 급락한 후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0시까지 주식이 떨어지다가 정확히 10시부터 딱 반등을 시작했어요. 10시부터 정확히 반등을 시작했고 자, 어제였고요. 이게 오늘의 흐름입니다. 자, 근데 오늘 10시 30분에 반등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오늘 10시 반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10시에 반등 시도했죠. 반등 시도하고 나서 성공했어요. 근데 오늘은 10시 반에 반등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가격대 저항이 딱 2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오늘 10시 반에 반등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지 뭔가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녁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요. 꼭 미국 시장이 선행하지만 않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개의 회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한국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실시간으로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 반도체 기업들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선행할 때도 있고 미국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다음날 시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은 오늘 장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가 얼마나 강세를 보일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가 또다시 약세를 보인다면 내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로 출발하겠죠.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과도한 우려에 지금의 이 하락이 너무 낙폭 과대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 속에서 주가가 반등해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일 삼성전자는 30만 원 이상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25만 원 이상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열어두시면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 내일 225만 원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저희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종목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이점이 온 차트에서 얘기를 해주신 종목이에요. 가온칩스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오늘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가 17% 종가 그리고 현재는 대체거래소에서까지 주가가 상승 나오면서 19%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엔 1번이 이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1번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흑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흑자를 내면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못해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한국에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파트너와 가온칩스라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상장사 중
세미파이브라고 하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이것 이외에도 파트너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상장사들 중에서는 이 종목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메모리 사업부는 흑자를 계속 내었지만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가동률이 축소되고 빅테크와 계약이 파기가 되고 또 수율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힘을 받지 못했죠. 자, 그러나 조금씩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서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고 HBM4 자체가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가동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3분기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 예상이 되면서 가온칩스가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자,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온칩스 올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잘 낼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올해 초 5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상승했다가요. 주식이 실제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했던 때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을 못했고 6월 달에 특히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크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면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만 3천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1차 목표가입니다. 6만 3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8만 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8천 원, 최저가가 이탈됐었을 때는 손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까지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지금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까지 총 12번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까지 11번인데요. 이 11번 중에 9번이 다음날 급반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오늘은 폭락인데 다음 날은 다시 한 번 더 폭등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락장 아니고요. 변동성이 확대가 된 것이지 하락장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힘드신 투자자님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TV 방송 이후에 제가 유튜브와 MTNW 앱을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고 한 번도 무방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투자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유튜브에 임광빈 무료 방송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내일 시장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임광빈 어드바이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프로파일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영 어드바이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잘 분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한 프로파일링 단서 좀 짚어보면서 급락의 이야기들 하나씩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점, 오늘 주요한 기술적 그 선이 깨질 뻔했다가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마지노선 저희 어디까지 열어봐야 될까요? 네, 제가 그 코스피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60일선에서 이제 꼬리가 나온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프리장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60일선 지점에서 이제 꼬리 나온 거는 좀 그래도 좀 반가운 그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이렇게 지켜준 지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종목 손절해봤자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손절로 어떻게 손 쓸 수 없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에서 30% 정도 하락한 상태고 보통 개별주는 지금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정신적 충격도 많고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21선하고 60일선하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1선 외봉이다. 21선 외봉일 때는요. 이 60일선하고 120일선 사이에서는 반드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격이 넓기 때문에 60일선하고 120일선 사이에 이격이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월봉을 또 한번 보시면은요. 월봉상 지금 이 코스피 차트가 올라갈 때마다 월봉의 5일선을 계속 지지해 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음봉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강했을 때도 월봉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월봉 5일선이 이 끝자락이 보니까 7,230이에요. 그래서 저는 7,230 부근, 꼭 7,230에 딱 닿는다 이렇게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7,400에서 7,200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기서 손절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현금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또 여기 21선 닿는 부분이 지금 지금까지 상승한 형태를 보면은 주봉의 21선을 한번 터치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게 여기는 이제 이격이 별로 안 크죠. 여기서 이격이 컸을 때 한번 비스무리 완전 터치한 건 아니고 살짝 내려왔었거든요. 살짝 내려오면은 그 지점이 한 7,2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300, 7,200, 그러니까 7,400부터 7,400, 7,300, 7,200 요 라인에서 분할 매수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 다음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등 나오고 고점 갱신을 못하면 이렇게 전고점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머리, 어깨, 이쪽 어깨까지. 그렇죠?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은 또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등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8,500선부터는 적극적인 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하단에서 매수해서 약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면은 좀 손실이 커버되겠습니다. 네. 네, 7,200에서 7,400 구간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코스피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섹터의 프로파일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건설주들 사이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 건설주, 지금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은 좀 테마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외에 기타 다른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있죠. 네, 보니까 이제 엔터도 하이브 같은 경우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눈을 돌리셔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근데 또 너무 거기에 오래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금방 반도체로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긴장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특히 건설은 쪽 지금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메가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뉴스 방출이 많이 될수록 종목은 힘을 받게 마련인데 정부 정책 그거보다 더 많은 뉴스 방출이 나오는 섹터가 없죠. 그래서 정부 정책 테마인 건설주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주 중에 가장 그 대장은 금호건설이죠. 네, 금호건설. 네, 금호건설을 보면은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좀 무서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금호건설 같은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왔던 이 음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요거 다음 여기 올라왔을 때 요 거래량하고 비등합니다.
완전히 종목이 꺼지려면은요, 이 고점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근데 비등한 거래량으로 떨어졌고 오늘 양봉이 또 이 상승했을 때 이 거래량이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커버하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5일선 지지, 5일선과 11선 사이에 캔들이 내려온다면 딱 여기가 그랬죠. 5일선과 11선 사이에 캔들이 내려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5일선과 11선 사이에 캔들이 내려오면 단기 매매로 가능한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즘 최근 핫한 그런 종목 그 건설주들 보면은 대부분 좀 그래요. 그래서 5일선과 11선 안으로 캔들이 내려오면은 매수하면은 그 다음 상승 양봉이 나오는 차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매매 팁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혹시나 반도체 쪽에 강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또 수급이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긴장감을 가지면서 노려볼 수는 있는 섹터로 저희 단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은 바이오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학회 기대감에 오늘 좀 꿈틀꿈틀 됐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또 부진했던 섹터가 있냐라고 하면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바이오,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여기 급등 수사본부에서 이제 삼전 닉스가 좀 하락을 하면은 가장 소외된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말을 거의 한 달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하락을 함에 따라 가장 소외받았던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가 하락하고 이제 다음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채권 금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도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금리 하락에 항상 강한 테마는 바이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섹터인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실제 그 미국의 헬스케어 ETF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못 올랐을까요?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수급 쏠림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예전과 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소외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종목에서 뽑은 탑픽 종목은 D&D 파마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보시면은요 오늘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조단위 기술 수출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예전과 같았으면은 뭐 이 정도 호재면은 벌써 전고점을 뚫었을 텐데. 너무 바이오 테마에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내려오는 상태에 있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와서 다시 전고점 11만 원까지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D&D 파마텍 여러분께 탑픽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바이오주 안에서도 하반기에 눈여겨보자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시장 힘듭니다. 점검들, 종목들 하나하나씩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대원전선, 제주반도체 테크윙, 이노인스트루먼트까지 저희 3개월 동안 받았었는데 두산 테스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 초반에는 오히려 큰 볼륨을 받고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밀리면서 4%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좀 그냥 빠르게 수익을 챙겨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오늘 보면은 반도체 종목 중에 다 떨어지는데 상승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제 가온칩스였는데 가온칩스가 상승한 이유는 하반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일감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일감이 모이면 그런 이제 IP 종목들이 수주가 되게 많아져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수급이 모이면 어느 종목이 매출이 많아지냐면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 이제 상용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산 테스나 지금 상승을 못 하고 있지만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반도체는 어떻게 됐죠? 지금 20%, 30% 막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좋은 종목, 핫하다는 종목 지금 다
반토막 30% 하락 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산 테스나는 지금 121선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되게 많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통의 종목 7, 8%, 10%씩 떨어지는데 지금은 계속 121선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나는 주도주가 되겠다.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렇게 매집을 해서 모아 가신다면은 파운드리 이슈 나올 때 반드시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가온칩스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기대감 두산 테스나에서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 대원전선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힘들면 전력 쪽도 좀 가기가 힘들거든요. 대원전선은 그래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 저희 어떻게 계속 홀딩할까요? 네, 대원전선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선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수익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수익 드렸고 여기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이상 수익을 드렸고 밑에 내려왔을 때 제가 쌍바닥 지점이니까 매수하자. 네, 아직 세력이 다 털고 나가지 못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꼴이 나오는 부근에서 반드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장이 되게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여기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이 종목을 너무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양봉 나오고 따라붙으면 매도하고 양봉 나오고 따라붙으면 매도하고 지금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좀 축소하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가져가 보자라고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 내일은 어떤 종목에서 그래도 좀 힘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바닥에서 양봉이 나온 특이한 양봉이 나온 종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SY 스틸텍의 모회사인 SY가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 상한가가 나온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글라스홀 메틸 패널을 공급하고 있대요, SY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메가 프로젝트에 각처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SY 스틸텍의 패널 그 자재가 쓰이겠죠. 이런 기대감으로 SY가 상한가를 갔는데 SY가 상한가 간 그 거래량은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SY 스틸텍은 SY의 자회사인데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이 장대 양봉 어마어마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하나도 거의 없다가 그죠? 거래량이 없다가 완전 바닥에서 지금 1,800만 주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은 좀 무시할 수 없는 양봉이기 때문에 혹 가라앉는다 해도 완전 바닥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든데 어떤 종목에 만약 물려서 밑으로 쭉 미끄러 내려간다 그러면은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양봉이 나온 종목을 찾다가 이 종목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SY 자체 모회사의 그 재료가 굉장히 좋고 여기 나와 있던 이 양봉이 한 3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안 꺼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격이 위로 넓은데 여기 2,900원까지는 이렇게 많은 매물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쭉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정말 징글징글하죠. 3,000원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지뢰밭이죠. 그러나 이렇게 떨어진 이 부분의 매물은 소화하기에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셔서요. 좀 끌고 가시면 2,800원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네, SY 스틸텍 목표가 2,800원으로 받았고요. 손절가 1,700원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